S&P 500 미국의 주식이죠. 요거 다루면 25년 말 26년 초에 급격한 랠리로 7,500에서 8,000포인트 상승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이 대략 한 얼마였죠? 한 잠깐 볼까요? 6천 아까 S&P 500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봤어야 되는데 자 러셀 지수고 S&P 500 지금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6,400 그러면 7,500까지 가면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여기서 대략 여기 가면 한 S&P 500이 20% 정도 가면 그래요. 20% 더 올라가면 하여튼 그러면 20% 더 가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시련을 주고 연말에 더 마지막 파라볼릭이 있을 수 있겠죠. 바나나 존이. 자 그래서 데이비드 헌터 이 사람의 분석으로는 급격한 랠리로 아무튼 7,500에서 8,000포인트 상승을 한다. 그리고 뭐예요? 26년 말 27년 초 이때까지 계속해서 추락을 해서 그러니까 뭐 26년 초부터 하락을 시작한다는 거 폭락을 시작해서 26년 말 27년 초까지 1년간 역사적인 폭락을 해서 1800포인트까지 80%의 하락을 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7800, 8000을 찍고요. 그래프로 하면 1800까지 26년도까지 하락을 하는 거야. 26년 말 27년 이때까지 하락을 해주고 뭐요? 그 다음에 다시 27년에서 31년까지 6000포인트까지 다시 상승해요. 27년부터 31년까지 거의 4년간 6000까지 다시 상승을 해주고 다시 더블 바텀을 또 찍는다. 그래서 이때 진정한 사유재산이 사라지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모두가 여기서 돈을 다 잃고 모두가 돈을 다 잃는 거예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엄청 폭락을 하겠죠. 이게 이제 데이비드 헌터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되고 유명하신 분석가 데이비드 헌터의 분석인데 일단은 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코인사이클이 제가 연말이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3, 4년에 환란이 올 거라고. 그 분석과 거의 유사한 거를 주식으로 빗대어 해주시는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이고 뭐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31년, 34년까지 해서 또 6천에서 2천까지 더블 바텀을 찍는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제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금이 원자재를 주목하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바닥을 찍었을 때 있잖아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이때 나스닥 기술주들도 당연히 반등을 하겠지만 진짜 이때 원자재 관련된 주식이나 원자재들은 엄청 많이 오를 거다. 뭐요? 2500에서 26년 말 27년 초 2500이던 금이 거의 2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해요. 31년 동안 4년간 10배 가까이 오르는 거죠. 금이 4년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도 얘기하고 수년 동안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달러는 이제 더 이상 달러 2를 그냥 찍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이화폐를 다른 종이화폐 찍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여러분들 뭐 스페인, 네덜란드 뭐 세대 강대국 있죠. 뭐 영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 하여튼 그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가고 이 패권이 끝나면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다른 나라 갈 나라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달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로 돈이 가야만 부해바구니가 유지된다라는 제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원래대로는 나라가 바뀌고 본거지를 금융엘리트가 바꿔야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갈 데가 없어. 그럼 미국에서 이제 달러 2에 못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해바구니를 코인 위에다가 모든 자산을 올리는 게 자산 토큰화라고 했고 그러면 뭐냐? 그래서 원자재가 뜰 때 이 분의 분석처럼 원자재가 뜰 때 이분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뇌피셜로 제가 계속 이런 얘기했죠. 원자재와 코인이 패깅이 되는 시대로 가야만 그들이 원하는 금융 통제와 세상의 부를 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된다. 그냥 원자재만 돼. 옛날처럼 사람이 다 분할해서 금 다 갖고 있고 다 돼. 이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달러가 끝났는데 새로운 화폐에도 출현을 시켜야만 해. 그래야 세상이 붕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근본이라든지 원자재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자재만의 세상으로는 또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프로그램화 돼 있는 돈 위에다가 원자재를 올려버려. 그럼 어떻게 해? 일타 쌍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분석처럼 금이 2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이 시기가 일어나면 이 저명한 분석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실제로 여기에 패깅된 코인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전략적 코인들, 제가 이런 코인들은 비트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비트는 차원문이라고 계속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욕을 먹어도 저는 그냥 제 투자니까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비트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전 이제 비트를 투자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비트 요번에 좀 비트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가 갈 때 실제 수혜받는 코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잘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원자재. 그래서 데이비드 헌터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라 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자 우리 하랑도반의 좌청령 500호였던 저기 우리 파파짱과 거의 시조새 하랑도반의 모든 분위기를 이제 다 같이 좀 치열업 해줬던, 우리 하락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많은 하랑도반분들 힘들 때 버티게 도와줬던 우리 어썸짱님 또 오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디를 가리하셔서 포르투아나로 이제 포르투아나 무식해서 그런데 포르투아나 무슨 뜻인가요? 네, 포르투아나. 네, 우리 어썸짱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아무튼 그래서 26년 초까지 증시와 동반 과열을 한 다음에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4,000달러까지 온스까지 상승한다. 좀 더 버스트업을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증시와 함께 폭락을 해서 2,500달러까지 뭐 한 40% 정도 빠집니다. 한 1년간 40% 빠지고 그 다음에 2만 달러까지 거의 8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은 원재자나 금이 주도할 사이클로 간다. 다시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뭐예요? 자꾸 이제 골든 에이지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1.618 황금 비율 골든 에이지. 그게 저는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원자재들이. 이 얘기는 너무 극소수의 얘기이기도 하고 지난 1, 2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때는 아예 많은 사람이 얘기 안 했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은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한 1, 2년 정도 뒤쯤에 되잖아요. 스물스물 뭔가 피어오르면 그때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원자재가 다 패깅이 되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게 조금 실현된 게 뭐예요? 갑자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금을 재평가해서 몇 배 이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기사 다뤘죠, 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하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씩 증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완벽한 증명이 일어나서 모든 유튜버 대중이 이제 경제 채널 뭐 몇 프로 TV부터 뭐 코인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리플이 금하고 연동이 될 겁니다. 뭐 스텔라는 뭐랑 연동이 되고요. 뭐 코발트가 어떻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할 때. 그래서 저는 발칙하지만 사람들이 뭔 소리야 뭐 멍멍이 소리야 하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지금 데이비드 헌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거시경제 이 흐름이 우리가 예상했던 지난 몇 년의 얘기와 코인맵 얘기 빠져 있지 금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자재와 금 이런 게 코인하고 패깅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패깅 될 거다? 부의 바구니를 만들려면 왜냐, 그냥 종이돈을 찍어. 아니면 종이돈도 답이 없고 그냥 코인 무에서 코인만 그냥 찍어. 그래도 답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자재와 패깅이 돼야만. 그래서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출현한 거라고 제가 비트코인 차원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개념이 태양에서 내려온 빛의 에너지, 모든 광물과 식물을 다 자라게 하고 식물을 먹어서 인간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인간이 노동력을 쌓아서 또 돈이라는 에너지로 마지막 축적을 해.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은 태양에서 내려온 빛 에너지, 수력 에너지, 모든 것들을 지열 에너지 이런 거를 비트코인이라는 결과물로 이 에너지가 채굴이라는 걸로 노동력으로 환산이 돼서 비트라는 결과물로 저장을 해주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트코인은 결국에 신이 주신 태초의 광물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책을 보고 지금 집을 팔아서 비트를 살 정도로 매료를 시키는 매력이 있는 거죠. 차원문이니까. 앞으로 미래의 돈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글에 썼잖아요. 미래의 돈이라고. 자, 근데 뭐예요? 금융 엘리트는 실제로 통제를 해야 돼. 근데 비트는 이런 차원문의 역할을 해주고
비트가 이런 건데 중국이 옛날 채굴을 많이 하고 비트는 은행에서 못 써. 은행에서 여러분들 비트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에서 미쳤다고 비트를 쓰겠어요? 리플 XRP나 다른 걸 쓰겠지. 훨씬 그들이 입맛대로 맞는 거 쓰겠죠. 뭐 한다고 그들이 탈중화돼 있는, 탈중앙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신의 돈이자 탈중앙화잖아요. 중앙화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트는 탈중앙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와 신의 돈이라고 했죠. 비트는 탈중앙화. 그러면 중앙화가 안 된 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했는데 은행권은 뭐예요? 은행은 중앙화의 상징이고 중앙이 돼야 얘네가 통제를 하고 다 컨트롤 되니까 중앙화의 상징이죠. 애초에 우리가 좋아하는 비트는 탈중앙화기 때문에 은행이 쓰려면 비트가 아니어야 쓴다는 소리죠. 앞뒤가 안 맞고 애초에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년 전부터 은행들은 리플 XRP나 이런 헤데라 이런 코인들을 쓸 거라고 했잖아요. 비트는 그냥 이름에서 탈중앙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트가 세상의 돈이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지금의 이 화폐가 무너지는 시대의 답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은행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속 은행이라는 걸로 금융 엘리트가 우리를 통제했는데 앞으로 비트가 흥하고 은행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까 빌더버그 팬데믹이 일어나 빌 게이츠 형님이 저런 사건을 꾸며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열들이 불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금융 엘리트 은행이 망하고 세상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우리 같은 대중이 주류가 되는 아주 유포리아 같은 그런 세상이 와요. 은행이 주도하는 세상이 여전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돈도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맡겨놨는데 모든 우리 카드 결제하면 다 거기서 결제되는데 앞으로 은행 그런 시스템 다 안 쓰고 무조건 탈중화가 된 비트에서 우리 돈을 다 결제하는 세상에 산다? 그게 더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솔직히 비트가 탈중화돼서 진짜 우리가 기득권한테 휘둘리지 않고 하얀신도 안 맞아도 되고 QR도 안 찍어야 되는 세상이면 좋지만 그런 세상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중앙화된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원자재와 은행권 코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탈중화되어 있는 비트랑은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는 그냥 그 자체로 탈중앙화된 금이고 우리한테 대중들한테 이 무너져가는 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돈의 세대로 열리는 그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를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